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선생님 텔퍼 김선생입니다. 혹시 이번 생에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계시나요?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실제로 제가 물어보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답하곤 하는데요. 야, 전쟁터 같은 교실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좋은 선생님이냐? 됐어. 이번 생은 좋은 선생님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하는 선생님처럼 자기 나름 구체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정의하시는 분도 있죠. 사실 저도 교사가 된 이후로 늘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대체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역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클릭하신 분은 적어도 마음속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아주 작은 씨앗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 꽃을 피지 않았을 뿐이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초에 좋은 선생님은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처럼 까마득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 준 적도 몸소 보여준 적도 없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봐야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솔직히 나 한 사람의 경험보다는 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의 총합이 훨씬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터뷰했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또 후배들, 친한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투두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뽑아주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딱 3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능동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사실 대부분의 현직 교사들에게 만약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중 8구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답할 텐데요. 현재의 단조로운 교직 생활에서 비롯된 욕구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에게서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바로 학생들에게 교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 콘텐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하고 있는 참샘스쿨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데요. 한글, 속담, 논설문, 독후감, 사칙연산, 분수와 소수, 역사, 지리, 물리, 지구과학, 또 수영, 배드민턴, 리코더, 가창, 서예, 풍경화,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봉사활동, 진로지도까지. 사실 이건 초등학교에서 일부분일 뿐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사람의 엄지발톱 정도나 될까요?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알수록 수월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할수록 수월합니다. 평생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보다는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콘텐츠가 훨씬 풍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험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100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콘텐츠가 훨씬 풍부합니다.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을 해보는 것이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또 아이들과 호흡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 우리가 교대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애초에 졸업장과 임용고시 합격증만으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없죠. 단순히 수동적인 호봉 쌓기로는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생님이 된 이후로도 풍부한 직간접적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단순히 놀거나 부도덕한 경험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선생님만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콘텐츠에서 다뤄볼게요. 두 번째, 조건 없이 학생을 존중해주기. 솔직히 말해서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교직 생활을 직접 해본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있죠. 매번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하는 학생, 시도 때도 없이 욕을 남발하는 학생,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 숙제를 절대 해오지 않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내 자식 사랑하듯 사랑한다? 부처님이나 하느님도 쉽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평상시에 학생들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내 자식 또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심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분명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존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저명한 심리치료사이자 자녀교육 전문가인 호사 이치로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좋아하려면 부모에게서 조건 없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신을 좋아하게 된 아이는 자신의 외모를 두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것만으로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학계에 따르면 자존감은 유아동기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양상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심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기뻐하거나 슬퍼하나요? 또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는 학생이 있나요?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어 행동을 보이거나 짜증을 내나요?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모든 과정에 충실해요. 따라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인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선생님들도 학창시절에 이런 존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누군가에게 해본 경험도 없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저도 늘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 갖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장기적인 관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대부분 해보셨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장기적인 관점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단돈 4,500만 원으로 시작해 무려 2천억을 만든 주식 투자자 박영옥 대표는 주식 농부라는 필명을 갖고 있으며 그가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번 똑같습니다. 농부가 농사하듯 농부의 마음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라는 것인데요. 농부와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실
교사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시간은 1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2022년 3월의 학생과 2022년 12월의 학생은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내가 가르친 어떤 내용이 10년 뒤 2032년 3월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투자와 비슷한데요. 멀리 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 인내할 수 없죠. 우리는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의 시계로 보면 아이가 늦게 배우는 듯 하지만 그 아이의 시계로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야, 지금 이거 내가 조금 노력해봤자 아이들이 설마 바뀌겠어? 어제 알려줬는데 어떻게 오늘 까먹을 수가 있지? 진짜 포기해야겠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도록 돕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한 아이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표정, 수업 1시간, 짧은 대화 등 아이들은 사소하지만 특별한 그 무언가를 기억하고 자신의 삶 어딘가에 저장해 둡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뽑히는데요. 그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퇴한 대학교에서 몰래 수강했던 서체 강의가 훗날 애플에서 매킨토시를 처음 출시할 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만약 잡스가 그 서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는 결코 다양한 서체를 가진 컴퓨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잡스의 연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선생님이란 지금 당장 의미 없어 보이는 수업, 경험, 표정, 말, 격려, 조언이 학생들에게 작은 점이 되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좋은 점 또는 좋은 씨앗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죠.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아주 멋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투두리스트 3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지키며 살아가도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3가지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들을 놔둔 채 덜 중요하지만 비교적 쉬운 것들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주 작은 씨앗이 있다면 조금씩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시청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투두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또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를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투두리스트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not to do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